이 네 가지 실수만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답안을 유의해서 작성하신다면은 적어도 100점 만점으로는 한 80점 정도, 혹은 이제 ABC로 보게 되면 최소 B+ 이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글쓰기라는 것은 독해와 비슷합니다. 뭐 수능이든 논술이든 독해와 마찬가지인데요. 논술에서 요구하는 이 글쓰기, 작문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인지하고 빨리 고쳐서 좋은 습관을 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실수들을 잘 개선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의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아토즈 논술 전임 강사 박상준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구술 전임 강사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답안,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학생들의 첨삭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논술을 처음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공통적인 실수가 좀 나타나는데요. 실수를 내용면하고 표현면, 그래서 두 가지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면이랑 표현상의 실수 두 가지가 있다면 표현보다는 내용이 아무래도 더 학생들이 답안의 점수를 많이 깎아먹을 것 같은데 내용상의 실수가 훨씬 더 치명적인가요? 아무래도 내용적인 실수가 훨씬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의 실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대학의 출제 의도하고 문제 유형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합격 답안이 된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표현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상의 실수보다는 조금 더 부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논술 수업이나 연습 혹은 첨삭을 통해서 내용상의 실수보다는 조금 더 쉽게 표현상의 실수는 개선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답안 사례를 한번 보면서 내용이랑 표현상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답안 사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 사례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답안 보시면은 딱 봤을 때 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장의 길이가 좀 지나치게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건지 한 번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답안의 이 표현상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 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시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이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상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가 리라이팅 답안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라이팅 답안 보시면은 일단은 문장의 길이 딱 보시면은 굉장히 짧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정도로 문장을 한 문장의 내용을 네 문장으로 나눠서 훨씬 더 의미 전달력을 높인 부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면 기만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요 내용은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제시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요 문장을 삭제를 하고 첫 문장에 두 가지씩 구성을 활용해서 제시문 6에서는 대중문화가 문화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핵심적인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 뒤에 부연서술을 통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1번 첫 번째 요 예시에서는 문장의 길이를 좀 줄이고 그리고 가독성이 높게 글을 쓰고 제시문을 옮겨 쓰는 게 아닌 자신만의 언어로 좀 바꿔 쓰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답안 예시를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두 번째 답안을 한번 읽어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도 첫 번째 예시랑 똑같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심지어 6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문장의 길이 여기서는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답안 같은 경우는 내용상의 문제를 특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상의 문제는 제시문들의 필수적인 핵심어 누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유형과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리라이팅 답안 사례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밌는 게 문장의 길이는 짧아졌는데 문단은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답안 사례를 보시면 자료 1과 2의 내용이 너무 짧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료 분석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리라이팅 답안에서는 자료 2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일단은 자료 1의 한 문단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짧아진 대신 자료 1의 분석 내용을 문단을 늘렸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내용적인 부분에서 논증이나 이런 자료 분석 내용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핵심어 누락 부분에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 보시면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세 국가라는 내용, 원래 답안에서 누락되어 있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선정주의적 특성하고 무비판적인 수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시문 2, 3, 6, 즉 대중문화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제시문들의 이 핵심어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전독서량 감소 내용 보시면은 상업주의적인 대중문화 발달이라고 해서 또 상업주의 관련된 내용도 핵심어가 추가되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즉 출제 의도 와 문제 유형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이 리라이팅에서는 어떻게 해소가 됐냐면 각 자료가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추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추가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의 출제 의도 그리고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제시문의 핵심어는 꼭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예시에서는 교묘한 기만 이란 제시문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옮겨 쓰는 것과 핵심어를 옮겨 써야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어라는 것은 이제 제시문 논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로서 그 핵심어가 누락되면은 바로 평가를 이제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문 독해를 할 때는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어인지 그 제시문 내용이나 표현이 부차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바꿔서 써야 되는 부분인지를 선별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논제 분석을 할 때 이 논제의 핵심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논제를 표현하는 표현 어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 표현 어구를 쓸 거면 자신만의 표현 언어로 바꿔 써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 말씀드린 실수 두 가지 유형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점은 첫 번째는 일단 개별 제시문들의 핵심어를 절대 누락하면 안 된다. 핵심적인 정보와 그 핵심적인 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든지 부차적인 사례 내용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꼭 담아내야 되는 핵심어는 담아내고, 그리고 부차적인 정보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략하는 그런 선별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학생들이 어떤 걸 많이 틀려하고 그걸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실수, 즉 표현 면에서의 두 가지 실수, 그리고 내용 면에서의 두 가지 실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실수만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 답안을 유의해서 작성하신다면은 적어도 100점 만점으로는 한 80점 정도, 혹은 이제 ABC로 보게 되면 최소 B+ 이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글쓰기라는 것은 독해와 비슷합니다. 뭐 수능이든 논술이든 독해와 마찬가지인데요. 논술에서 요구하는 이 글쓰기, 작문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인지하고 빨리 고쳐서 좋은 습관을 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실수들을 잘 개선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네, 데이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오늘은 학생들이 첨삭 시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